미국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렛 소속 현역 군인이었던 37세 매튜 리버스버그는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정문 앞에서 자신이 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폭파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점이 같은 날인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에 미국 영토 반대편 뉴올리언스 중심부 버번 스트리트에서 42세의 남자 샴수드가 폭발물을 실은 트럭을 몰고 인도를 돌진하면서 14명의 사상자와 35명이 넘는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급기야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인 후에 사살당하는 그런 폭탄 테러 사건이 새벽에 이미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뉴올리언스의 트럭 테러와 라스베이거스 사이버 트럭 폭발 사고를 연관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쇄 폭발 테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무서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밝혀진 바로는 이 두 사건의 범인 둘 다 투로라는 자동차 대여 앱을 이용해서 대여한 차량을 범행에 사용했고 둘 다 군인 출신이고 장소와 시간은 달랐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연관된 사건이며 테러 조직의 소행이 아닌가라는 엄청난 추측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많이 있지만 미국인들이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뉴올리언스 테러의 범인 샴수드에게는 증오와 비난을, 트럼프 타워 트럭 폭발 사건의 매튜에게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튜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는 이유가 단지 매튜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매튜의 행동은 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낳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튜는 미국인들로부터 안타까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미국의 불편한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트럭 폭파 사건의 매튜 리버스버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건의 타임라인을 함께 차근차근 걸어가 봅시다. 매튜는 1987년생으로 오하이오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군에 지원하기로 결심합니다. 2006년 1월에 육군에 입대했고 정보통신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주방위군에 편입되었고 2012년에는 육군 예비군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군대 체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예비군은 보통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유사시에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된 전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튜는 예비군 시절의 경험이 뜻하던 바와 달랐는지 아니면은 미국 사령부에서 매튜를 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2016년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매튜는 군복무 중에 노리치 대학교에서 2019년에 전략연구 및 방위 분석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내집장만도 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가장 최근까지 살고 있었던 주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에 매튜는 특수작전팀장이 되었고 2024년 11월에는 원격 자율 시스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직급은 상사였고 독일에 베이스가 있는 제10 특전단 소속이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매튜의 이력을 보면은 군 조직 내에서 상당히 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훌륭하게 커리어를 쌓은 한 군인의 이력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점이 매튜는 2006년부터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복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5번이나 파병을 갔습니다. 그리고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총격전에서 세운 공으로 브론스타 훈장 2개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임무에 임한 군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브론스타 훈장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 중에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 이거는 전투 임무 중에 영웅적인 성과를 거둔 인원에게 수여되는 전투 훈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매튜가 그 참혹한 파병을 5번이나 갔다 왔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의 훌륭한 커리어와는 달리 매튜의 개인적인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2년에 세라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간호사 엘리샤와 연애를 했고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년에 완전히 헤어집니다. 그러다 매튜는 2022년에 제니퍼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 둘은 2024년에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현재 매튜는 돌도 지나지 않은 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매튜의 정기 휴가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매튜는 와이프 제니퍼와 대판 싸우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제니퍼의 주장에 의하면 매튜가 전 여자친구인 그 육군 간호사 언니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다고 전합니다. 한국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부남들은 와이프랑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은 주로 차를 몰고 끝없이 달리는 게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기름값도 싸고 길도 쭉쭉 뚫려 있고 정말 깠네 싶으면은 많은 남자들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아마 매튜도 운전대를 잡고 어디든 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2일 후인 12월 28일 매튜는 아주 생뚱맞게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투로 앱을 사용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렌트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에게 미국에 있는 투로라는 앱을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아마 에어비앤비는 뭔지 아실 겁니다. 지금이야 에어비앤비가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뿌린 집이 많아가지고 거의 반 호텔처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식으로 많이 변모가 되었지만은 원래 에어비앤비의 근본은 실제로 거주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일정 기간 통째로 빌리거나 일반 가정에서 집주인이 실제로 생활을 하지만은 숙박비를 내면은 방 한 칸과 부엌, 화장실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게 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 거주자의 생활 공간에 숙박을 하는 것이 에어비앤비라면은 투로는 개인의 자동차를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하고 대여하는 게 투로라는 앱입니다. 렌트카를 빌리면은 렌트카 이렇게 계약할 때 중간에서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지만은 투로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렌트카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를 대여할 수 있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다양한 종류의 차를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프롬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학생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댄스 파티에 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프롬 파티나 각종 파티에 고급차나 특별한 차종을 부담 없이 대여할 수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투로 사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이 투로를 이용해서 사이버 트럭을 대여했는데 차량 주인에게는 그랜드 캐년으로 캠핑을 갈 거라고 이렇게 둘러대고 대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매튜는 콜로라도 덴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 내비게이션을 라스베이거스로 찍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남쪽을 향해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는데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의 그런 카지노나 호텔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시골 깡촌에 도착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잘못 작동돼 가지고 라스베가스는 라스베가스인데 뉴멕시코의 라스베가스에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니 미국 특수부대 팀장이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하고 의아해 하시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뉴멕시코 라스베이거스를 떠난 매튜는 애리조나주 쪽으로 이동을 했고 2025년 1월 1일 새해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이번에는 진짜 라스베가스에 도착합니다. 도로에 카메라를 뒤져서 찾아낸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오전 7시 29분경에 처음으로 도심에서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튜는 라스베이거스 블러바드 상점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주차장에서 45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로 향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프 호텔이 맞습니다. 오전 8시 39분 매튜는 타고 있던 사이버 트럭을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있는 발렛 구역으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7초 후 엄청난 굉음과 화염을 뿜어내면서 차량은 폭발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7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1명의 사망자는 바로 매튜였습니다. 그런데 매튜는 폭발 직전에 스스로 자신을 하늘로 보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국에 의하면 매튜는 트럭 화물칸에 폭죽과 휘발유통을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건 이후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튜가 사이버 트럭을 빌린 다음 날 전 여자친구였던 군 간호원 엘리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헤어졌던 2021년부터는 아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매튜가 집을 박차고 나왔고 계획을 실행하고 있던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던 매튜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을 빌렸는데 와 이거 고마 배트맨이 된 기분이네. 그리고는 전 여자친구 엘리샤에게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샤는 매튜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질문에서 매튜는 제가 알던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매튜는 나라를 사랑하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튜와 과거에 헤어진 이유는 중동 지역 복무 중에 뇌상성 뇌손상을 입은 매튜가 극도의 고립감과 우울함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로 당시 엘리샤의 아들에게 새아빠가 되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매튜가 어떤 사람이었고 매튜가 겪었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조금의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동기를 2개의 음성 메모로 전화기에 남겼습니다. 매튜 주장에 의하면 이제부터 하게 될 행동은 테러 공격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소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보험회사 CEO 암살 사건으로 미국 의료 체계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처럼 미국 정부나 미국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큰 액션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물칸에 불꽃놀이와 폭발물을 넣어두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매튜가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자원이기 때문에 대량 살상이 목적이었다면 무방비의 민간인들 상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교적 한적한 시간에 현 시점 가장 주목받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사이버 트럭을 몰고 현 시점 가장 주목받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타워 정문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어느 정도 매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발물과 함께 스스로 하늘로 보낼 계획에 대해서는 전투에서 전우들을 잃은 고통과 자신이 앗아간 생명들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튜는 무능하고 비현실적인 리더들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참전 용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미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에 와 있습니다. 붕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또 다른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매튜가 은퇴한 동료 정보장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의 진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FBI는 매튜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힙니다. 이 이메일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잠수함에서 발사된 첨단 드론으로 미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상공을 비행하는 수수께끼 드론은 엄청난 속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중국 무기고 고급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무장된 상태에서 어디든지 공격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미국이 겪은 국가 안보 중에 가장 위력 있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백악관 상공에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으로 인해서 동부 해안 전체가 적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게 매튜의 주장입니다. 이 매튜가 죽기 전에 직급은 원격 자율 시스템 팀장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매튜의 주장이 상당히 힘이 실리는 것이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뉴저지 그 드론 대소동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 정체불명의 드론이 미국 동해 바다에서 튀어 올라와서 육지에 머무르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튜의 이야기와 제가 전해드렸던 전문가의 증언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튜는 자신이 지난 한 주 동안 국토안보부나 FBI에 의해 감시를 받아왔고, 이 세력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고 느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아프가니스탄 그 공습으로 생긴 은폐된 전쟁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는 이 이메일이 진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진술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매튜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하늘로 보내고 위험한 폭발물을 폭발시켜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그 일련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실 미국 군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실제 전투지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전투의 현장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줄 겁니다. 제가 세차 컨텐츠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다녀온 해병대원이랑 간호장교로 파병을 갔다 온 분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민간인이든 폭발물 사고로 몸 80%가 날아가는 그런 참혹한 현장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도 쉽게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깊은 구멍으로 잡아 끌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아마도 매튜도 그런 PTSD의 힘든 고통 속에서 새로운 목적을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게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의견을 전합니다. 말 그대로 매튜는 자기와의 전쟁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매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잘못된 라스베이거스로 갔다고 말해드렸습니다. 아니, 특수부대 정보부 팀장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었을 정도면은 그 당시 매튜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였는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매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쓸쓸한 미국의 현실을 드러내는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실전 파병은 한 번 가는 것도 엄청난 위험 부담이고,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정신적인 사망이 뒤따르는 그 힘든 파병을 5번이나 보내는, 정말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군의 냉정함과 잔인함을 다시 알리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 최강이자 군인이 대우를 그나마 잘 받는다는 미국 군대도 이렇답니다. 현재 이 사건과 이메일 내용을 두고 많은 전역 군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메일에 담겨진 내부 고발 내용이나 여러 작전 기밀, 전쟁 범죄, 군사 기술 같은 여러 가지 기밀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정부 기관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폭발된 사이버 트럭 안에 있던 인물이 매튜가 아니고 이 모든 게 많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매튜를 제거하려고 만든 정부의 알리바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반응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탔는데 신분증은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우리가 개돼지로 보이냐? 아니, 특공대원이 미국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걱정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늘로 간다고? 지랄한다. 말이 되나? 아이, 군인들은 단 하나의 망설임 없이 임무를 받아들이는데 정부도 단 하나의 망설임 없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의 특수보원이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살인병기를 만들고는 잘 보살펴 주지도 않았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